1900년대의 중국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온갖 뻘짓을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중국의 또 다른 미개한 업적 중 하나인 계획생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국민정부 시절부터 중국에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지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인구수를 컨트롤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피임이나 낙태, 인공유산 등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무통분만을 비롯한 선진적인 산부인과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었죠. 하지만 1949년 마오쩌둥이 주석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만약 소련이나 미국이 핵공격을 해서 중국의 6억 인구 중 3억 명이 날아가도 나머지 3억 명이 더 많이 낳으면 중국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하며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용되던 낙태나 피임, 인공유산 등을 모조리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절을 두고 먹고 살기가 좋아져 인구가 늘어난 것이라 미화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게다가 중국은 공산주의다 보니 여성들도 무조건 사회노동에 참여해야 했는데 아이까지 많이 낳게 되자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서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어지면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한다고 두들겨 맞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불법 낙태가 판을 쳤고 임산부들은 차라리 고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유산돼 버리기를 원했죠. 결국 공산당 간부 여성들조차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우얼라이의 아내 덩잉차오 등을 필두로 한 여성 정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마저 조심스럽게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50년대 중반 무렵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우파 운동을 펼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은 폐기되었고 그 정책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아 중국의 사회주의를 분열시키려 한 간첩으로 몰려 줄줄이 숙청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이라는 희대의 개삽질을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 데다 1950년대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오쩌둥도 그때서야 뒤늦게 산하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죠. 이후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1970년대 초반부터 당시 총리였던 저우얼라이의 주도로 본격적인 산하 제한 운동을 펼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 가구당 5.65명이던 출산율이 1979년에는 2.75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도 1963년에서 1971년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되자 또다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한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부터는 아예 한족들에게 가구당 한 자녀만 낳을 것을 강제하는 계획생육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중국인들은 이미 출산율이 충분히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서방 국가에서도 지나친 인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식량 문제와 난민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데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 오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불법을 감수하며 둘째까지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쌍둥이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둘째나 그 이상을 만든 게 아니므로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부 중국 여성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쌍둥이 낳는 약이라는 황당한 약을 사서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서민층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치명적이지만 상류층은 그깟 벌금 내고 말지 뭐 하고 둘째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 영화 감독인 장혜모도 2013년 아이를 몰래 7명이나 낳은 것이 밝혀져서 748만 위안에 가까운 벌금을 냈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이고 아예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몰래 낳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국의 사회통제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고 하죠. 혹시라도 몰래 임신을 한 다음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 명이라도 자녀를 가진 여성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령 운 좋게 신체 검사를 피해서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다 해도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녀 정책을 위반하고 태어나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인구는 문명화가 거의 안 된 농촌에서나 존재했으며 그마저도 중국 총인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1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선호하는 농업국가였던 중국에서 이러한 전통을 갑자기 180도 바꾸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중국 신문을 보면 계획 생육 정책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계획 생육 정책 자체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은 한국에서처럼 불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먼저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명을 낳든 자유이지만 적게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아이를 덜 낳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반해서 중국의 계획 생육 정책은 아예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강제했죠. 만약 어기게 될 경우 처벌도 무척 엄격했는데 정책 시행 초기에는 임산부를 다짜고짜 가축 축사로 끌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켜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처벌을 끝내려 했지만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강제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저런 엽기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네요. 2012년 산둥성에서도 강제낙태를 실시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는 등 중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심한 반대가 계속된 끝에 현재는 강제낙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하류층에선 자식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했다가 산부인과가 아닌 산이나 숲에서 몰래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 당연히 그 자녀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인구가 되었고 이들은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 시절 중국도 아직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을 경우 목숨을 빼앗는 영아살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그렇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 여자의 성비가 최대 121대 100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총각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 여성이나 소수민족 또는 탈북자 여성을 납치 또는 인신매매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거나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났죠. 처음 정책을 기획한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권유가 아닌 강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현재 중국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실질적인 노동 인구는 감소하면서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만든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던 2013년 11월부터는 정책의 내용을 고쳐서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상 계획 생육 정책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 2016년 한자녀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자녀 정책으로 바뀌면서 중국의 수많은 삽질 중 하나였던 계획 생육 정책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